마지막으로 법원에서 하는 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책 62, 63쪽이에요. 63쪽에 보면 법원에서 하는 일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고 있죠. 법원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법원에서 하는 일 보면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준다. 서로 우리 교실에서 싸운 것처럼 친구들끼리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해요. 화해를 하지 못해. 서로 사과하고 싶지 않아. 근데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고 싶어. 그랬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들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생겨서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재판, 판결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일을 재판한다 해서 민사재판이라고 해요. 재판에도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땡땡씨를 폭행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이라면 감옥을 간다는 거예요. 징역 몇 년을 선고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법이 있죠, 법.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바로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거. 술 먹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의 물건 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법으로 그렇지 못하게 함을 다 규정하고 있죠.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질서를 어겼을 때 재판하는 것이 법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겼을 때 그 형벌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형사재판이라고 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 있고 이렇게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과 나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4학년 때 배웠죠? 도청, 시청,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나라에서 하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세상에나 집이 무너져 버렸어. 너 어떡할 거야? 그쵸?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너희들 때문에 나의 집이 무너졌으니까 배상을 해달라 라고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결 결과 땡땡시에서는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보상하세요. 이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행정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원은 한마디로 재판을 하는 곳이고 그 재판의 종류는 어떤 문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달리 있고 판결을 내는 사람이 판사죠. 교과서 64쪽으로 넘겨보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나와요. 재판한다. 법원일 텐데 왜 법원이라 부르지 않고 헌법재판소라고 불리는 다른 곳이 있는 걸까?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해서 입기 자료가 나와 있죠. 여러분 헌법이 뭔지 압니까? 네, 이 헌법과 관련해서 재판을 내리는 곳이 헌법재판소예요. 그럼 헌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나라 살림을 하다 보니 이런 법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 이런 법은 고쳐야겠고 없애야겠고 그런데 법을 만들 때 이 법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법이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우리 행동을 정해주죠. 이 법을 그러면 만들 때 내 맘대로 이런 게 필요하니까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행동을 법이 정해주듯이 이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규제하는 게 바로 헌법이에요. 법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법 위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보면 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까요?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법의 전체적인 질서를 나타냅니다. 즉, 법 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헌법에 있는 내용은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하면 이렇게 조금씩 더 읽어보고,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에 들어있는 최고 내용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운영의 방법, 국회에 관한 거, 정부에 관한 거, 대통령에 관한 거,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선거관리, 지방자치제도, 경제, 그리고 이 헌법 개정과 헌법 시행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로 최고의 법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장 강조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 국민이 나라의 주인하는 국민주권주의죠. 그래서 국민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다. 둘째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다. 셋째는 복지국가의 원리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에서는 이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넷째는 국제평화주의라고 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쟁, 침략적,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경우죠.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즉 바란다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침략을 통해서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문화국가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잘 이어주고 후손에게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라가 노력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6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 6가지 내용을 벗어나는 법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가기관 법원에서 하는 일 1일 공채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2에서 64쪽에서 본 내용. 먼저 첫 번째, 법원에서 하는 일. 법원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아까 교과서에서 봤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해결해준다. 두 번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죠. 벌을 준다. 세 번째, 개인간이 아니라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 단체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한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거는 민사재판, 얘는 형사재판, 얘는 행정재판이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교과서 6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적어볼게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 헌법과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쓰지네요.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판결한다. 두 번째는 교과서 64쪽에 있는 내용인데 모든 재판 과정을 떳떳하게 공개하죠. 과정도 그렇고 나중에 판결된 결과도 공개해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심제도라고 기억하나요?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선생님이랑 영상으로 보진 않았는데 삼심제도가 있어요. 내가 첫 번째 판결에서 내가 법을 어기긴 했는데 첫 번째 판결에서 이 처벌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시 재판해주세요. 그렇게 3번까지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재판의 결과 뭐 벌의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더 세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거고 개인 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도 첫 번째 재판에서 그 해결된 재판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 한 번만 더 다시 심사숙고해서 재판해주세요. 그래서 2번, 3번까지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삼심제도예요. 그래서 3번까지 재판을 스크롤 여기 있다. 재판을 받을 수 있음. 이게 삼심제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마지막 64쪽에서 본 건데 네, 법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원 위에 있는 법 위에 법, 헌법과 관련해서 재판을 내는 헌법재판소가 있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민사재판, 뭐 형사재판, 행정재판 그런 게 아니라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소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상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최종 재판이랄까? 끝판왕?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재판관이 1명이 아니라 9명의 재판관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9명이 있고 그 9명 중에 6명이 찬성이 필요해요.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누구를 벌을 주자 혹은 안 주자 했을 때 벌을 주자에 6명이 있으면 주게 되는 거고 6명이 찬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해요. 다음에 국가기관이 아까 국가의 여러 가지 조직들을 봤었죠. 국가기관이 나라의 기본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다음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만약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전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기억해요?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그러니까 공동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정당 활동이 있었어요. 즉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집단, 정당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정당 활동이 있었죠. 그 정당이, 보통 이 정당은 다 누구로 이루어져 있느냐? 국회의원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선거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당자 붙는 게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정당이 이 목적에 맞지 않아. 그리고 뭘 침해한다.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이 정당은 이 모임을 해산, 즉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없애는 걸 판단하고 없애야 된다 하면 결정해서 없앨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에서요. 대통령도 못 없애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준과 이 법률에 따라서 보고 해산시키거나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필기를 하다 보니까 글씨가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공책에 바르게 오늘 정리한 내용 국가기관, 국회, 정부, 법원에 하는 일 정리를 일일 공책에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 교과서 68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